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박영민, 박재입니다. 3월 둘째 주 Y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대학교 최초로 시행된 자율경비 선택 납부에서 비교적 낮은 비율의 납부율을 기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 대학교 최초로 시행된 자율경비 선택 납부가 30%를 밑도는 낮은 납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50대 총학생회 포커스 온 스토리에 따르면 총학생회비의 경우 납부율이 신입생 52.7%, 재학생 23.2%를 기록하여 신입생을 4,000명, 재학생을 15,000명으로 볼 때 총 납부율은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연세춘추비 등 학내 언론 관련 자율경비가 18%의 납부율을 기록하는 등 각 자치기구들이 우려했던 자금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는 돈이 없다고 해서 춘추를 덜 만들거나 컨텐츠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자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학교가 단지 인건비를 너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컨텐츠를 만들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납부율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선택 납부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과 학교 등록금 납부 시스템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기관들의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학교의 안내는 단 몇 차례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총학생회가 준비한 편지와 만화의 발송이 자율경비 선택기간 이후로 지연돼 선택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자율경비 선택기간과 등록금 납부기간이 달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등록금을 확정하지 않고 임시저장만 해놓으면 모든 자율경비가 미선택으로 처리된 겁니다. 학교는 우리은행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에 있어 혼선이 빚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별도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이러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요새 이렇게 30%에 못 미치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의 학생회 운영이나 또는 축제들, 축제, 연고전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운영이 어렵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운영위원회나 총학생회 차원에서 강연실 발언, 플랑, 대자보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납부를 부탁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학교에다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자율경비 선택납부라는 현실에 처음으로 직면한 연세 학생사회. 낮은 납부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학생사회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학교와 학생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고려대와 건국대 등 총 6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등록금이나 릴레이 퍼포먼스가 지난 5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의 인터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에 정혜승 기자입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고려대, 건국대 등 총 7개의 사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1월 17일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라 바쁘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연석회의는 밝혔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6개의 사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측의 제안으로 1월 24일부터 30일간 1인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를 요청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의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퍼포먼스를 마무리하며 총학생회 연석회의는 3월 5일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등록금 최종 결정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그 처벌에 대한 조항 또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높은 국가장학금 학점 기준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개인의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와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30일 동안 저희가 박근혜 당선인과의 간담회 자리를 요청했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저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활동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활동이 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정혜승입니다. 올해 신입생 RC 제도로 국제 캠퍼스 거주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생 식당 사용과 기숙사 랜선 부족 등의 문제로 잇따른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개강해 신입생들로 북적이는 국제 캠퍼스. 캠퍼스엔 봄 기운과 더불어 새내기들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개강 첫날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지난해 국제 캠퍼스 기숙사엔 600여 명이 거주한 데 반해 이번 학기엔 문과대학, 공과대학 신입생들이 RC 제도에 따라 국제 캠퍼스에 거주하게 되면서 거주 학생이 2,500여 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거주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2,500여 명의 국제 캠퍼스 학생들은 600여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던 2개의 식당을 증축이나 별도의 식당 개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사 시간마다 식당은 과도하게 붐비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인 1실에서 3인 1실로 개편된 기숙사엔 3명이 한 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선은 2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2인 1실 체제에서 개편할 때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때제때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수업 듣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랜선이나 와이파이 이런 것도 좀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숙사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틀가량 단수가 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제 캠퍼스는 시설면에 있어서 외주 발주한 상태로 시설 관련 민원 처리를 외주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행정팀에서 민원을 수합해 기숙사 관리회사로 넘긴 후 다시 통합시설관리회사로 보내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교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해결에 시간이 걸려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제 캠퍼스 곳곳엔 신입생들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만 정말 신입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YBS 뉴스 정지혜입니다. 지난 8일 우리 대학교 노동조합인 연세대분회가 생활임금 쟁취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집단교섭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보도를 위해 안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앞 우리 학교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주차 노동자들 8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8차례의 집단교섭이 결렬된 것을 규탄하며 시급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6개의 합의안을 요구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생활임금 보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30만 원인데 반해 현 시급인 5,100원으로는 100만 원에도 채 못 미치는 약 88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1,000원을 인상한 생활임금 6,100원을 보장하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청소나 경비는 학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노동이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의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사나 학교가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직접 관리해야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학교 노동조합인 연세대 분회장 김경순 씨 또한 학교가 용역업체를 대신해서 직접 고용을 한다면 현재의 근로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측에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 용역업체에선 시급 200원 인상만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협상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 혹은 갱신일이 다가오는 이맘때쯤이면 항상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급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상향 평준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 수능 우수 유형, 국가우수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수능 시험 성적표를 업로드하고 우리 대학교 장학취업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능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교 건강공제회에선 자율경비 선택 납부기간 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추가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학생회관 2층 206호 건강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가입비 15,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가입학생 학생증과 가입비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 연세교육방송국 YBS에선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13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55기 제1차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나운서, 오디오 프로듀서, 영상 프로듀서, 그리고 방송기자이며 4학기 연속으로 활동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방송국 홈페이지 www.iybs.c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종합관 및 학번에 설치된 데스크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월 둘째 주 YBS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